안녕하세요. 코비드-19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경험하다 보니 주식 투자와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에 관심이 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하고 투자하고 있는 주식 옵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요.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를 팔아서 공짜로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의 투자 전략입니다. 실시간으로 매달려서 주가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 주식 투자만 하던 저한테도 생소한 전략이라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앞으로 차차 실제적인 거래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혼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방법이나 종목들은 추천이 아닌 정보 공유와 개인적 경험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며 투자는 전문 재정 상담사, 주식 브로커,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투자 전략은 제가 기존에 접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최근에서야 생긴 거래 방법도 아니고 원래 있던 상품들과 방법들인데 몰랐다가 최근에 유료 강좌와 더불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전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주식 관련 투자 중 먼저 실패한 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쁜 투자이고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꼭 좋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이나 증권사 리포트 및 종목 분석 자료에서 좋다고 해서 단기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했다가 상장되지 않아서 손해보기도 했고요.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 없이 도박을 하듯 크루드 오일, 금, 나스닥 등의 선물 거래를 했다가 아주 크게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결과가 좋았던 경우는 주가가 낮을 때 우량주 매수 후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지금 설명드릴 미국 및 캐나다 주식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옵션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도 흠칫 놀라실 것 같아요. 저도 선물 거래하다가 손해도 봤었고 옵션은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옵션 하면 마치 패가망신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옵션을 잘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 등의 지수 선물, 크루드 오일, 구리, 금 등의 상품 선물, 유로와 엔화 등 통화 선물, 이렇듯 선물에 대한 옵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옵션 거래로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의 경우 안 그래도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선물을 옵션 거래까지 하다 보니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의 밸류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증거금 부족으로 마진콜이 나와서 소위 이야기하는 깡통 계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 상품에 대해 옵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선택하고 이 주식들에 대한 옵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데렉 포스터 님이 쓰신 Money for Nothing과 리 로웰 님이 쓰신 Get Rich with Options라는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옵션 거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미국 주식에 대해 잠깐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30년 동안의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기업들 중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 등을 감안해서 상위 500 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잘 나가는 대표 500 기업들의 평균 주가 지수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인 등락의 연속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닷컴 버블이 터지고 붕괴되던 2000년대 초반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고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시절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주가가 지금은 거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 회사의 주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보신 기술주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달리 흔히 경기 방어주라 말하는 월마트의 주가 추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인 등락의 연속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코비드-19 상황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은 내가 사면 가격이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 가격이 오르는 머피의 법칙이 너무나 잘 적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지금 보신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와 같은 주식을 돈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매집해가며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내 주식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나 캐나다의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애플의 2020년 5월 15일 종가가 307불 71센트였습니다. 애플 주식을 현 시세 대비 20% 정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그 금액에서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마음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245불에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식을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원하는 가격으로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사면 되겠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는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감나무에 올라타거나 장대로 쳐서 감을 따듯 애플 주식 가격을 내가 잡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소개해드릴 옵션을 이용한 매수 방법입니다. 우선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옵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무척이나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업로드할 실제 거래하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지실 테니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 대충 어떤 느낌의 거래인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란 금융 파생 상품의 한 종류로서 주식, 지수, 원자재 등의 특정 기초자산을 특정 만기일까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고 만기일에 그 약속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기에 뭔가 미리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일반적인 매매의 관점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즉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고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콜과 풋이 가진 영어의 의미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콜은 불러 가져온다는 뜻이니 산다는 의미이고 풋은 놓아서 준다라는 뜻이니 판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풋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먼저 콜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콜옵션이란 특정 옵션 만기일까지 한국말로는 행사 가격,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 하는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콜옵션 매매 후 해당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의 예를 보겠습니다. 현재 사과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지금 당장 사과가 필요하지는 않고 3개월 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의 생각에는 3개월 후에는 사과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3개월 안에 사과가 필요하면 당신에게서 사과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대신 지금 100원을 드릴게요. B 생각에는 3개월 안에 사과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100원을 받고 A가 3개월 안에 사과를 1,000원에 살 콜 옵션을 팝니다. 즉 A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주고 콜 옵션을 매수, B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받고 콜 옵션을 매도한 것이 됩니다. 3개월 안에 사과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A는 사놓았던 콜 옵션을 B에게 행사하여 B로부터 현재 1,500원 시세의 사과를 약속한 1,000원에 삽니다. B는 프리미엄을 받고 약속했던 것이므로 시세가 1,500원이라도 A에게 1,000원에 사과를 팔아야 합니다. A는
현재 1,500원에 거래되는 사과를 1,000원에 사서 500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미리 쓴 돈 콜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감안하면 결국 총이익은 400원이 됩니다. A의 이익은 사과값이 오르는 만큼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처음에 A에게 콜옵션을 팔아서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벌었지만 현 시세에 1,500원에 팔 수 있는 사과를 A와 약속한 1,000원에 판매하게 되어서 총 손해는 400원이 됩니다. 이렇듯 사과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B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자가 바라는 것은 만기일 안에 해당 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콜옵션 매매 후 해당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과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앞서 가정했듯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지금 당장 사과가 필요하지 않고 3개월 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A의 생각에는 3개월 후에는 사과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3개월 안에 사과가 필요하면 당신에게서 사과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대신 지금 100원을 드릴게요. B 생각에는 3개월 안에 사과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A가 3개월 안에 사과를 1,000원에 살 콜옵션을 팝니다. 즉 A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주고 콜옵션을 매수, B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받고 콜옵션을 매도한 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500원으로 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시중에서 500원에 살 수 있는 사과를 굳이 B에게서 1,000원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콜옵션 샀던 프리미엄 100원만큼 손해를 봅니다. 이때 A의 최대 손실은 100원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B는 콜옵션 팔아서 100원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때 B의 최대 이익은 콜옵션 프리미엄 100원으로 한정됩니다.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만기일 안에 해당 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게 팔 일도 없고 옵션 프리미엄만 챙기면 됩니다. 이번에는 풋옵션 매매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풋옵션 매매는 해당 자산을 특정 만기일까지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풋옵션 매매의 상황 중 매매 후 해당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과가 1,000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합니다. A라는 사람이 사과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고 3개월 후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A의 생각에는 3개월 후에는 사과값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3개월 기간 안에 내가 당신에게 사과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대신 지금 100원 드릴게요. B 생각에는 3개월 안에 사과값이 크게 내릴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100원을 받고 A가 3개월 안에 사과를 1,000원에 팔기를 원하면 1,000원에 사줘야 하는 풋옵션을 팝니다. 즉 A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주고 풋옵션을 매수, B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받고 풋옵션을 매도한 게 됩니다. 3개월 안에 사과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다고 하면 A는 B에게 사과를 시세 500원보다 비싼 1,000원에 파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이 500원이 생기는데 풋옵션을 100원 주고 샀으므로 총 수익은 400원이 됩니다. 사과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A의 수익은 무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B는 풋옵션 매도해서 100원 이익이 있었지만 시세 500원의 사과를 1,000원에 사게 되므로 총 40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과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B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풋옵션 매수자가 바라는 것은 만기일 안에 해당 자산 가격이 행사가보다 하락하는 것입니다. 풋옵션 매매 상황 중 매매 후 해당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과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A라는 사람이 사과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고 3개월 후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A의 생각에는 3개월 후에는 사과값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3개월 기간 안에 내가 당신에게 사과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대신 지금 100원을 드릴게요. B 생각에는 3개월 안에 사과값이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100원을 받고 A가 3개월 안에 사과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매도합니다. 즉 A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주고 풋옵션을 매수, B 입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받고 풋옵션을 매도한 게 됩니다. 3개월 안에 사과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A는 사과를 1,500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B에게 사과를 1,000원에 팔지 않고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A의 손실은 풋옵션을 매수했던 프리미엄 100원입니다. 따라서 A의 최대 손해는 샀던 옵션 프리미엄 100원으로 한정됩니다. B는 풋옵션 매도해서 100원의 이익을 얻습니다. B의 최대 이익은 팔았던 풋옵션 프리미엄 100원으로 한정됩니다.
풋옵션 매도자가 바라는 것은 만기일 안에 해당 자산 가격이 행사가 아래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옵션 매매법 중 풋옵션 매도를 이용한 프리미엄 수익 및 우량주 저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10불 60에 거래되는 애플 주식을 현재가 대비 약 20% 저렴한 가격인 250에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영상 작성일 기준 60일 후인 2020년 7월 17일에 만기가 되는 애플 250불 풋옵션을 매도합니다. 매수호가 3불 10과 매도호가 3불 20 사이인 3불 15에 매도가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면 풋옵션을 판 프리미엄 3불 15가 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물건 사서 쟁겨놓고 파는 게 아니고 풋옵션을 파니 마치 공짜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50불인 애플 풋옵션을 매도한 것처럼 특정 만기일 원하는 행사가의 풋옵션을 매도하고 프리미엄 수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옵션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중 해당 주식의 가격이 내가 매도한 풋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즉 행사 가격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가 되면 비로소 그 주식을 내가 목표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옵션 만기일 내에 애플 주가가 240불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애플 주식을 행사된 옵션에 따라 강제로 250불에 매수하게 됩니다. 현 시세 240불에 비해 10불 손해보고 샀지만 풋옵션 매도 시 프리미엄 3불 15센트를 받았으므로 애플 주식을 주당 246불 85센트에 매수한 셈입니다. 즉 원하는 주식을 원하는 주가에 매수하기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만기일까지 애플의 주가가 25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풋옵션이 만료되고 풋옵션 매도 시 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로운 풋옵션을 매도합니다. 이렇듯 풋옵션 매도를 이용해 원하는 주식을 원하는 가격에 매집해 가면서 장기 보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계속해서 현 시세보다 낮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풋옵션 매도를 반복하면서 꾸준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풋옵션 매도와 일반 주식 매수에 대한 비교를 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식 투자의 경우 주식 매수하는 순간 그 금액만큼의 현금 비중이 감소되지만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물론 증거금으로 일정 비율의 현금이 묶이기는 합니다. 일반 주식 투자의 경우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만 이익을 발생하지만 풋옵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주가가 오르는 경우 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하는 경우 주가가 떨어지되 풋옵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 모든 경우 수익이 발생합니다. 일반 주식 투자는 주가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거래를 못하지만 풋옵션 매도의 경우 원하는 주가를 기다리는 동안 옵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당금이 있는 주식의 경우 일반 주식 투자의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지만 풋옵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금 수익이 없고 일반 주식 투자는 원하는 주식을 한 주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지만 옵션 매매의 경우 옵션 한 계약당 주식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이상으로 주식 풋옵션 매도 방법을 통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거래 영상 등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